우리나라 사람들의 혈관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약 없이도 혈관 계통이 좋아져서 혈압이 낮아지는 상태, 그 다음에 당뇨약 없이도 내 몸에 인슐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돌아가는 상태가 되어야 혈관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고, 만성질환, 암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하루 한 잔 혈관의 건강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염증이 쌓여가지고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안 좋아지면서 중심 팔뚝혈압을 높이는 그것이 고혈압의 근본 원인이거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안에서 계속 당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 끈적끈적해지는 상태, 혈관을 자꾸 막히게 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당뇨 합병증들을 보면 다 혈관 문제들입니다. 제일 먼저 당뇨 합병증으로 오는 것이 어디죠? 눈과 콩팥이거든요.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있는 망막이 손상이 되면서 당뇨성 망막병증이 오는 거고, 콩팥 같은 경우 사구체들이 염증이 생겨서 막히거나 투과를 못하게 되면서 사구체가 깨지면서 막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당뇨성 신병증이 되는 거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만성질환들의 과정이 되는 질환인데 혈관에 지방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쌓고, 그것 때문에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거고, 협심증이 오게 되는 거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오게 되는 거고, 더 종국에 나가서는 조직 끝에까지 산소를 보내지 못하면서 세포들의 대사 상태가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산성 상태가 되고 체온이 낮아지는 저온도증에 빠지게 되면서 유전체의 상태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분할을 계속하면서 암화가 되는 거고요. 암이라는 거는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대사적인 질환의 모든 앞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고 정상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혈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지혈증이라든지 만성 염증들이 심해지면 혈관들이 점점 좁아져서 말초혈관들이 좁아지는 거니까 이 상태가 사실은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고혈압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죠. 30대 고혈압도 점점 늘어가지고 전체 인구의 15%가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관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혈관이 터지지 않게 또는 작은 혈관이 급격하게 막히지 않게 혈압을 억지로 낮추는 약들을 쓰는 거지, 이런 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당 수치를 억지로 낮추는 약들을 여러 가지 써가지고 해봐야 결국은 근본적인 인슐린 내성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약 없이도 혈관 계통이 좋아져서 혈압이 낮아지는 상태, 그 다음에 당뇨약 없이도 내 몸에 인슐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근육세포로 다 혈당을 넣어주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어야 혈관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고, 만성질환, 암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혈전이라는 말은 혈액이 응고가 돼가지고 피딱지가 됐다는 말이죠. 혈전이 생기고 뭉치게 되면 갑자기 혈행을 타고 올라오게 되면 몸의 각각 곳에 아주 미세한 혈관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작은 혈관을 막을 때는 우리가 티가 안 나고 그냥 지나가지만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상태를 안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 중심인데요. 현대인들한테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하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하루 한 잔 좋은 주스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 주스라고 그러면 밖에서 사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갈아 만든 주스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ABC 주스라든지 ACC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착즙 주스라 그래가지고 즙만 짠 주스는 효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섬유질이 들어있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과와 비트와 캐럿을 갈아서, 먹기가 어려우면 열대과일을 좀 섞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 추가해서 밀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양을 좀 늘려서 그렇게 마시는 방법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섬유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퍽퍽하게 나오거든요. 이 세 개만 갈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ACC를 하는데, 사과는 맛 때문에 사과를 넣고 당근 넣고 그 다음에 캐비지, 양배추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 열대과일 한두 가지 섞어가지고 블루베리 같은 거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맛을 조금 늘려가지고 물을 한 잔 붓고 이렇게 해서 갈아 먹거든요. 살아있는 생채소와 일부 과일들의 항산화 물질들과 섬유질과 비타민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물론 꼭꼭 씹어서 다 각각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특히 당근 같은 경우에 꼭꼭 씹어서 많이 먹으라고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근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근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하죠. 비타민 A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당근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ABC 주스, ACC 주스들을 먹는 방법 추천을 드리고요. 지방을 포함을 하고 싶다면 아보카도에서 나오는 좋은 지방을 추가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방,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하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불포화지방 중에서 특히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깔아앉히고 HDL을 높이고 LDL을 줄여주는 지방을 많이 복용을 하는 게 좋거든요. 아보카도라든지 들깨라든지 아마씨라든지 육류를 먹는다면 가능하면 어류 쪽에 정어리라든지 고등어, 오메가3가 비교적 높은 지방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섬유질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직접 흡수가 되는 물질은 아닙니다. 섬유질이라는 건 장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섬유질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유산균의 집이 되기도 하고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몸에 흡수가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흡착시켜서 내려 보내는 역할도 하고 독성물질 또한 잡고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고 또 변이 장에서 오래 남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장에서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을 얘기할 때는 식이섬유와 거친 섬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액체로 녹아서 작용하는 식이섬유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껍질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거친 섬유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일도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다든지 귀리, 퀴노아, 현미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전곡류를 먹어서 장에서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초록색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를 포함해가지고 초록색 잎채소들을 많이 먹을수록 좋고요. 한 끼에 6, 7장 정도는 먹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베리류가 특별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얼린 블루베리를 자주 먹고 있는데요. 한번 얼리거나 차갑게 먹었을 때 더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린 베리류도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질로 건강한 지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인 오메가3 지방산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6, 9, 그리고 3, 그 중에서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L 올리고 LDL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높은 지방을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종류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항산화 효과가 큰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항산화 효과를 가진 유명한 물질들이고요.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저렴한 약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폴리페놀이라든지 또 다크 초콜릿에 들어있거나 베리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도 혈관 건강에 중요한 효과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늘이나 양파 같은 데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물질, 매운 물질의 효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도 항산화 물질로 많이 역할을 한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의 이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무기질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나트륨의 저항체로 염분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륨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바나나 같은 과일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혈관을 나쁘게 만드는 식습관 하면 대표적으로 과도한 지방이 많이 흡수되거나 너무 과도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면서 탄수화물이 남는 열량이 있으면 글리코겐으로 간에서 저장하다 못해서 결국은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세포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혈관의 용적은 넓어져야 됩니다. 용적이 늘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끝에까지 산소 공급을 다시 보내기 위해서 혈관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 늘어나는 혈관의 압력을 주기 위해서 혈관의 압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결국은 다 지방과 연관이 되는 거고 과도한 탄수화물, 과도한 지방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량만 많고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없는 음식은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밥, 빵, 면을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음식이나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세포 단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TCA 사이클을 잘 돌릴 수 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식생활은 혈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 부족도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몸의 혈류를 한번 빠르게 하면서 심장 박동을 늘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대사를 한번 시키기도 하고 체온도 올려주는 과정입니다. 요즘 생활 습관에서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한 번도 바깥에 나갈 일이 없다든지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을 보낸다든지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빠르게 혈류를 돌릴 기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땀을 흘릴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식후에 계단 오르내리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흡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흡연에서 오는 발암 물질들과 악성 물질들이 굉장히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피해줘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과도한 음주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술이라는 거는 과도한 열량만 많이 들어있는 중독성 물질입니다.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고 당분이 들어가 있는 물질인 거죠. 아주 소량을 마셨을 때는 혈류를 한 바퀴 빠르게 돌리게 하는 운동의 효과도 조금 있는데 한 잔을 넘어간다. 그럼 두 잔부터는 악영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도 피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스트레스, 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스트레스와 수면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혈관이 좁아진 상태로 오래 있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혈관 질환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 긴장 상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완시키는 시간, 풀어주는 시간, 심호흡을 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잠을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깊게 잘 자는 것이 그래서 혈관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만이 되겠습니다. 지방이 몸에 쌓이다 보면 복부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장 주위에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잉여의 지방세포들이 너무 쌓이게 되면 커진 지방세포에도 영양물질을 보내고 면역물질을 보내고 하기 위해서 없던 혈관들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그럼 그 혈관들이 생긴 만큼 먼 혈관들의 압력을 보내기 위해서 중심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만을 줄여주는 것,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혈관 건강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식습관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혈관 건강을 위한 좋은 생활 습관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운동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건강에서 좋은 습관 중에 혈류를 빠르게 한 바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운동만 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일부러 한다는 거에 중요성을 많이 잊고 지내는 것 같아서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헬스장에 가가지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산소 운동하면 이제 러닝머신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기계 위에서 뛰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그 외에도 가까이에 있는 운동 기구들을 활용을 하자. 계단 오르기, 스쿼트, 마운틴 클라이머 이런 것들을 내 방 안에서 하는 것들 괜찮고요. 상체 근력 운동으로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플랭크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플랭크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강도를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의자 위에서 플랭크를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마운틴 클라이머, 다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1분씩 3차례 하는 운동을 추천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운동을 한 가지를 정해서 생활화합시다.